그래서 어려운 장에서도 저희는 종목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확한 코너 배팅의 순간.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SK스퀘어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SK스퀘어를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급이 지금 현재 주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장이 변동성을 키워놓은 상황에서도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들어온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SK스퀘어 같은 경우 이제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을 했죠. 그러면서 SK텔레콤이 과거 통신회사에서였을 때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비통신회사를 이제 스퀘어로 잘라냈습니다. 이제 뭐 스퀘어만 놓고 본다라면 뭐 성장 가능성들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물론 SK하이닉스에 대한 성장성은 인정을 받습니다만 11번가 오늘 좀 이마트 리포트를 보니까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경쟁 격화로 온라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1번가도 영업이익률을 답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SK그룹의 장기 비전을 놓고 본다라면 그룹에서는 좋죠. 투자자들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룹에서는 이 SK스퀘어의 몇몇 사업 부분들을 나중에 상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SK그룹 같은 경우 가장 사업 부분을, 그러니까 카카오와 마찬가지죠. 쪼개기 상장을, 쪼개기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잘라내서 상장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상장 이슈가 되면 당분간 뭐 주가는 조정을 받겠습니다만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업 규모를 키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SK스퀘어가 갖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상장 규모는 아직 안 됩니다. 그렇지만 상장 규모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부를 키워나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주가 바닥권에서 중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차트를 보면 단순히 그 가격만 보면 지금 네. 많이 빠져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 더 빠지지 않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적 분할한 이후에, 이건 뭐 신규 상장이 아니죠. 인적 분할한 이후에 그렇죠.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글쎄요, 뭐 이렇게 여기서 더 빠질 만한 요인을 찾기에는 녹록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것만 해도 참 저희는 반갑습니다. 시장 네. 오늘 변동성이 커서. 자, 그렇다면 SK스퀘어 가격 전략과 함께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소위 물린 주식 정리해서 좀 비중 많이 담을 종목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저희 광장러들께서. 근데 비중 어느 정도 지나실 정도로 SK스퀘어가 매력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SK스퀘어는 네. 뭐 목표가는 7만 원에서 손절가는 5만 2천 원, 뭐 가격 전략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게, 지금 갖고 계신 종목 기분 나쁘다고 해서 손절하고 딴 종목 사시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게 지금 수준에서 팔아서 올라갈 거. 지금 저는 주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V자 반등은 안 나옵니다. 주가가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옮겨 탄 종목이 V자로 반등하겠느냐? 저는 거기에도 또 동의 안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시고, 정말 주식을 하다 보면 괴로운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갖고 괴로워하시면 주식 투자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된다라고 냉정히 말씀드리고요. 이거보다 더 괴로운 시간도 분명 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괴롭다라고 해서 기분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주식을 산다. 주식은 펀드멘탈에 의해서 움직이셔야지 기분이나 심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올 때 그걸 잘 견뎌내면 나중에 좋은 시절이 오는 것처럼, 지금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것으로 주식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듣고 마음을 다 잡으신다고요. JYY님, 저희 함께 마음 다 잡고 굳건하게 그렇습니다. 가시죠. 예, 예, 이렇게 예. 든든한 소장님도 계시고 예. 또 든든한 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가겠습니다. 자, 저희끼리 힘냅시다. 두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로템이군요. 어떤 배팅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쟁 리스크로 해서 방산주들이 일부 올라가는데 뭐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심리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심리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현대로템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출 모멘텀입니다. 지금 이제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제 글로벌 5위의 이제 무기 수출국이 됐거든요.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되는데, 따라서 뭐 현대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K9 자주포 관련해서 현대 로템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몰랐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뭐
탱크라든지 이런 자주포가 글로벌리 인정을 받았었던 것들이 네네. 러시아 도움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제가 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네. 이제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을 했었고 예. 그게 이제 차관을 받지 못하다 돈을 못 돌려받다 보니까 불곰 사업이라고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들이 이제 들어왔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소방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온 게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최신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그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다 보니까 그 무기가 통째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서방이 굉장히 반겼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품보다 우리가 더 월등히 그 제품은 당시 최강이었습니다. 미국 거보다 좋았고 그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차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파워가 미국 건 좀 높은데 이게 낮은 게 이 러시아 영향 때문인데 어쨌든 왜요? 그 이제 이게 낮으면 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으면 포가 맞을 확률이 있지만 낮으면 포가 맞을 확률이 적은 거죠. 그게 더 기술적으로 겨우 좋은 기술적으로 거군요. 진보된 겁니다. 전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 군인들은 키가 크고 네. 우리는 그보다 신장이 낮으니까 낮은 줄 근데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뒷얘기고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 K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 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게 된다면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긴 시야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도 필요합니다만 묵직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세워주십시오. 목표가는 2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도 꾸준히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이 종목 세 번째 주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어떤 베팅하고 있어요? 중립입니다. 사실상 정리의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읽힙니다. 예,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선박 수주가 몰려들어오고 있고 3년치 물감을 확보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고 한 달 전에도 나온 뉴스인데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어제 주가가 움직였어요. 저는 어제 주가가 올라간 거는 100% 소설 때문에 올랐다. 중요한 건 소설입니다. 자, 논리는 그렇죠.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는다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스가 막힌 그 유럽이 미국 쪽에 천연가스를 들여온다면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가 부족하다면 세 번째, 그러면 그 배를 글로벌 조선사들에게 발주를 준다면 네 번째 가정, 그 발주를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이 가져온다라면 5가지 가정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겠습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저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는 기준입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왜 못 올랐을까요? 원가라든지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중복 상장이라든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어제 하루는 이런 5가지 가정이 마치 당장 오늘 이루어질 것처럼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가지 가정이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받아서 이익을 내고 우리나라 조선 사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5가지 가정이 다 맞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는 어제 저희 차영주 소장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서 소위 이제 좀 비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과도한 기대가 좀 반영이 됐다. 중립의 의견은 사실상 저희는 정리의 의견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그 매일경제 방송에서 이 종목을 얘기했다가 작가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댓글 보셨냐고. 왜요? 어마어마한 비난? 댓글이 달렸는데 원래 소신 있는 주장에는 그래도 할 건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중립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그 주가가 바닥이죠. 회사 측에서는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 영업 당기 순이익이 얼마죠? 5천억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조죠. PER 200배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200배. PER 200배예요. 지금 현재 PER 200배인데 200배 회사를 우리가 인정을 하겠냐나.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CATL 대비해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저평가돼 있고 LG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 SK이노베이션이 저평가돼 있다. 이 논리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친구랑 비교하더라도 본질 가치를 따져야지 잘 나가는 회사 대비해서 우리가 저평가됐다? CLTO가 LG에너지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죠? 같은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고 시장 점유율은 CLTL은 더욱더 높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아쉽게도 시장 점유율이 다소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은 늘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지만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변화가 모색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셀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지금 당장 에너지 엔솔이 아니 회사가 상장시켜놓고 어떤 기업이 우리 회사 앞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어딨나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CEO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싫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조용히 회사 경영하는 데 몰두해야지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경영자가 한가한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 경영자들이 TV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투자자들과 소통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묵묵한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보여줍니다.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기업치고 저는 매력도를 느낀 기업은 별로 없다. 냉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본업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죠. 그렇다면 저희 중립의 의견을 주셔서 역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인트시죠?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성장성이 좀 돼서 밸류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PR 200배, 글쎄요,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뭐 받아들이시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너무 과도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시장에 저희 든든하게 버텨 주십시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